직장 밀착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팔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을 여러분께 팔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소중함에 매기는 가격,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매길 가격, 여러분의 일상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에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 그런 것들이 저희 플랫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그 다수 중 각각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이슈들인데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다수의 피해자가 모일 수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적절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또 이 변호사가 비록 당사자는 많지만 간편하게 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도 제대로 법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변호사가 사건 처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화난 사람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동안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 그렇게 공표를 했었어요. 그 공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 그런 국민의 여론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뿌렸는데 기존의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국민의 여론을 반영을 한다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이슈를 대표하는 사회단체, 어떤 기관 이런 곳들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그 의견서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연다거나 청문회를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론을 반영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직접적인 국민의 의견들은 반영이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민 개개인의 한번 의견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대법원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일단은 이 양형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했고 또 양형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그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후에 주관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적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실까 조금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이 국민 의견들을 분석하는 걸 맡기셨고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이제 변호사의 언어로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이걸 대법원에까지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한 번도 이런 시도가 없었던 데다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된 그런 첫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리조트 투자 사기건인데요. 이런 리조트나 분양형 호텔 사기가 1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기의 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 비슷한 그런 사기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도 많고 피해 액수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저희 플랫폼에 제보가 됐고 그래서 제보를 통해서 이제 담당 변호사님이 연결이 돼서 이 변호사님이 이 투자 사기에 대해 피해자를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사기의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대처법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그 유형별로 이제 피해자들을 모아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것 중에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이제 대학 정보 공개 프로젝트였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대학 강의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고 저희 환한사람도 플랫폼에도 제보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제보들 중에는 1학기 내내 강의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10년 전에 했던 그런 강의를 새롭게 교수님이 올려서 이 강의가 이번 학기의 강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든지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한번 대학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대학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죠.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그런 권리인데 어떤 대학교에서는 대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너 정보공개 청구 왜 했니? 너 배후에 누가 있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학생들이 겁나서 그런 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문제 삼은 학교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함으로써 학교들이 어떻게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의미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넘는 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고를 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고 그 정보공개가 진행된 현황 그리고 학교가 공개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연결이 됐고요. PQ와 대학 알리와 함께 각 대학의 그런 취재원 학생들의 이제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정보공개 청구 프로젝트 이후에 각 학교들이 또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정보공개 청구의 뒷이야기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후속 취재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다 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취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 모두 환한 사람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